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바로 조금 심오하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감명 깊게 읽은 책도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인간도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해본 경험을 그냥 너무 무심코 넘어가는 것 같아서 한번 주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이 몰입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몰입을 하면 생기는 변화에 관해서 제가 한번 말을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 뒤에서도 뭐 다룰 거지만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도 있는데 제가 이 책도 감명 깊게 읽었고 또 정말 이 몰입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꽤 많은 이제 기쁨과 그리고 희열을 느낄 수도 있고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찾지 않기 때문에 몰입을 하지 않더라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주제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도 있어요. 바로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라는 이 미국의 심리학 교수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 교수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몰입의 즐거움은 플로우 상태와 같은 깊은 연관됨을 말씀을 드린다고 해요. 플로우 상태는 뭐냐? 몰입을 하게 되면 극치의 상태로 도달했을 때 사람들이 높은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순간을 개념으로 표현한 겁니다. 즉, 몰입이란 건 뭐냐? 몰입은 어떤 활동에 깊이 빠져들어서 내가 시간과 공간을 잊고 온전히 집중한 상태를 말을 합니다. 이를 들어서 이제 이를 느끼는 기쁨과 만족감을 이제 몰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열심히 집중하다 보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라고 말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건 몰입에 빠졌을 때이죠. 근데 사실 엄연히 따지면 몰입과 집중은 조금 다른 상태라고는 해요. 이 집중은 내가 1시간, 2시간 뭐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를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몰입은 한 8시간 정도를 내가 혼자 무언가를 만드는데 집중해서 무언가를 8시간 동안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이만큼 흘렀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이런 걸 몰입 상태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뭐 이 몰입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몰입의 특징은 한 5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간의 왜곡이 생깁니다. 뭐냐면 뭐 앞서서 말했듯이 내가 너무 집중하고 몰입을 하면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정지된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너무 집중하여 외부의 흐름을 잊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입을 하면 일단 시간의 왜곡이라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집중력이 높아지는데 바로 극도로 높아진다는 겁니다. 주변 환경이나 방해 요소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 이제 이르르는 거죠. 그래서 성과도 저는 극대화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극도의 집중력입니다. 그 상태에 빠지면 몰입이 나타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나를 잊어버리는 건 내 자아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식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존감이나 걱정 등이 사라지고 활동 자체에 몰입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장점이기도 하죠. 우리가 무엇인가 몰입하면 잠깐 그때만큼은 딴 생각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일부러라도 우리가 딴 생각, 잡생각을 없애기 위해 뭐 뜨개질 한다라는 사람도 있고, 걱정거리를 없애기 위해 뭐 내가 하던 취미 생활을 한다, 바느질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좀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살면서. 이게 다 몰입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저는 이 말이 가장 중요한데, 뒤편에서도 제가 한번 다룰 건데 이 바로 도전과 기술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갖고 있는 능력치와 기술 수준과 활동의 난이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그리고 내재적 동기라고 해서 그냥 외적으로 생기는 보상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몰입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몰입을 하면 이와 같은 사실 특징이라고 하지만 이건 장점이죠. 장점이 이와 같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몰입을 하면 어떤 상태에 이르는지 몰입의 밸런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요 앞에서 4번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이거는 이제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요 심리학 교수님의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출처를 따온 건데 이게 뭘 뜻하냐면 이 기량 정도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네. 그리고 도전 정도는 이거는 난이도라고 표현을 할게요.
즉 난이도와 능력치가 있는데 내 능력이 낮은데 난이도가 낮으면 무감정,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능력이 낮은데 난이도가 조금 높다 하면 걱정거리가 생기고 너무 높으면 불안한 거죠. 내 능력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으면 결국 불안한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 능력은 높은데 난이도가 낮으면 지루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각 감정들이 느껴지는데 바로 내 능력이 높으면서 난이도가 높을 때 만나는 점, 밸런스, 바로 이 밸런스 부분이 몰입의 최적의 상태입니다. 최적 상태. 네. 그러면 이 몰입 단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내 능력에 비해서 너무 난이도가 낮아도 안 되고 또 난이도에 비해서 내 능력이 너무 높거나 낮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각자에 맞는 이런 감정들을 느끼는데 바로 난이도와 능력, 밸런스가 맞을 때 생기는 이 몰입 단계에 들어갈 때 바로 몰입의 최적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 몰입 단계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 그 분야의 일에 대해서 1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을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중력도 생기고 당연히 그에 대한 일의 효율도 극대화가 되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이 단계를 경험을 해야 되고 이 단계를 경험해야 저는 성공에도 한 발짝 다가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공이라는 건 뭐죠? 계속적인 반복적인 것도 있고 또 내가 하지 못하는 난이도를 뛰어넘어서 난이도를 레벨업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량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는 거죠. 결국 나의 난이도를 높이고 나의 능력이 업그레이드가 됐을 때 과연 성공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저는 이 몰입의 밸런스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도 이 자신의 능력과 난이도 수준을 밸런스 있게 한번 맞춰보는 거를 저는 좀 권고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몰입이 주는 즐거움이 이유가 있습니다. 한 4가지로 저는 좀 축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고 창의력 증진, 삶의 만족도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몰입을 하면 일단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높은 성취감을 느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과정 그 자체에서 몰입을 하면 내가 성취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말 할 것도 없죠. 걱정거리, 잡생각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에도 매우 좋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는 거죠. 체험하고. 그리고 몰입의 상태에서는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통찰력이 떠오르기 쉽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기계를 만지작거리고 계속 몰입해서 만지다 보면 이 기계의 구조를 알게 되고 이 기계의 구조를 내가 배우게 되고 습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른 그러면 이걸 이렇게 응용해 보면 이렇게 돼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겠구나 라는 자꾸 발전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두말 할 거 없이 몰입을 반복하면 이 반복적이거나 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일상 속에서도 삶을 좀 더 풍요롭게 저는 해준다고 분명히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몰입이 주는 즐거움이 뭐가 있냐, 왜 이 즐거움이라는 표현을 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면 제가 아까 말한 그 책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그냥 몰입할 때는 몰라요. 그냥 잊혀지고 지나가는 순간인들 뿐인데 사실 곱씹어서 생각해보면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기쁨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몰입의 즐거움이 느끼기 위한 조건은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목표가 처음에는 명확해야 됩니다. 목표가 뚜렷할수록 몰입하기 쉬워지죠. 당연히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는 거고 그게 목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명확하기 때문에 더 몰입이 쉬울 겁니다. 그리고 몰입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될 겁니다.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고 집중력을 업시키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하려면 방해 요소가 뭐가 있죠? 시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음악이 나오고 사람들 많은 데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조용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공부를 할 때 더 아마
집중도가 올라갈 겁니다. 때문에 그런 조용한 작업에서 작업을 하거나 휴대폰 뭐 알람 같은 게 갑자기 울리면 집중을 깨잖아요. 나의 몰입을. 그것처럼 이런 끄는 행위들이 매우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트라이를 해야 됩니다. 도전적인 활동 선택을 해야 된대요. 자신의 능력이나 현재 가진 기술을 조금이라도 좀 뛰어넘는 도전에 몰입을 유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앞서서 말한 그 능력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 능력치가 계속 10이면 저는 10에서만 머물러 있을 거잖아요. 11이 돼야 되고 12가 되고 15가 돼서 이 능력치 이 가진 기술이 10에서 20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도전을 계속 해야 되고 멈추지 않고 그 도전에 몰입을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트라이 해보라는 게 그거예요. 뭐 부자들의 에세이 같은 거나 인터뷰를 보더라도 계속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뭐라도 됩니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 이유가 도전을 함으로써 몰입이 유도가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당연히 네 번째로는 그리고 즐거움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즐거움이란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 즐거움에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과정 그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결과에서 몰입 즐거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못 찾습니다. 절대 결과에서 몰입의 즐거움 못 찾아요. 왜냐하면 몰입이라는 것 자체가 행위이기 때문에 이 행위는 과정에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껴야지 결과는 만약에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단계를 모르고 지나갔더라도 결과가 나쁘다면 여러분들은 그 결과에 집착하게 돼서 결국 과정의 즐거움은 잊은 채 내가 몰입한 게 쓸모가 없었구나. 이럴 거면 내가 괜히 집중했어라는 오히려 자존감이 낮아지는 효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몰입이라는 거는 꼭 과정 자체의 즐거움을 찾아야 되며 그래야 그 몰입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몰입을 못 느껴보신 분들이라면 이 꼭 몰입의 즐거움을 한번 느껴봐라. 몰입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집중은 짧게 30분에서 1시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7시간, 8시간 뭔가를 할 수는 없죠. 그건 몰입의 상태에 돌입한 겁니다. 내가 몰입의 상태에 돌입하려면 축구 연습을 3, 4시간, 4, 5시간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뜨개질을 4, 5시간, 5시간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게 몰입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순간적인 임팩트적인 것만 요구를 해서 1시간 아니면 30분 이렇게만 집중하는 것은 몰입이 아닌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단시간에 결과물을 끌어내기 위한 집중인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몰입은 과정의 즐거움을 느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분야가 있다면 한번 몰입을 해보시고 그 즐거움에서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몰입의 즐거움은 단순히 우리가 기분 좋은 일을 하거나 맛있는 걸 먹어서 생기는 이 도파민이 분비되는 이런 쾌락의 종류가 아닙니다. 몰입의 즐거움은 바로 삶의 질 자체를 높여주는 거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는 깊은 기쁨입니다. 내면의 기쁨이죠. 이 내면의 기쁨을 꼭 느낄 수가 있어야 몰입의 즐거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활동에 깊이 빠져드는 법을 배우고 이를 일상에서 적용할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행복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책도 좋고요. 자료도 좋은데 근데 진짜 저도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과연 길게 내가 몰입한 적이 있었던가 다시 곱씹어 생각해 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프노트였습니다.